국민의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별일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왕주연 사무부총장이 어젯밤에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가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선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서 이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어젯밤에 늦게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왕주연 사무부총장은 박선숙의 돈 문제를 다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연과 박선숙은 수인의 딜레마의 관계에 있다. 즉, 두 사람이 서로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배반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B사와 S사에 요구할 당시 박선숙의 지시하에 했는지 아니면 왕 부총장 개인적으로 했는지가 관건이다. 왕주연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살려면 박선숙의 지시하에 했다고 해야 되고, 내가 죽으려면 내가 다 결정을 했고 박선숙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치판에 매정한데 내가 다 했다 하고 가버렸다가 나중에 나 혼자만 깜빵 생활하고 지저분한 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왕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했고 오늘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당의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의 지출에 관해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선숙과 왕 부총장이 지금 이 기획사에 32억이 지출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리베이트 요구 자체를 부인하는 일은 기획사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왕 부총장에게 리베이트 요구 등을 지시했다면 왕 부총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왕주연 구속에 대해서 긴급 의총을 열고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침에 새벽 6시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8시 반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 당 차원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지만 매듭지지 못하고 이날 낮에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은 당규에 있는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따지기 전에 국민 정세에 따라서 출당을 먼저 하는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래 양론이 갑론을박으로 이어지자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 하면서 저녁에 이제 이 오후에 연 최고위원회를 저녁에 의총을 열어서 추임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지금 이 지도부가 좀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선거 때 돈과 조직과 공천을 다 알아서 했으면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선거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더민주한테도 역전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 네가 네 관계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한 전모가 당에서 대처 가능한 것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철수가 그러면 박선숙에게 브랜드 호텔로 밀어줘라는 일을 밀어주고 돈도 주고 해라는 부분을 지시했든지, 안 그러면 그걸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수민이 1억 달라, 그 다음에 안철수 우리 사무실 들더라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들렀고 돈도 1억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도 주어졌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사무총장이 이런 일을 다 해버린다? 사무부총장이 했다? 이게 믿깁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초반에 김수민이 입을 막고 변호사가 하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사건 터진 다음 날부터요. 근데 그 변호사가 당에서 붙여준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수민이한테 다 전가를 하니까 김수민이 무슨 소리냐, 너가 다 계약하고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고 나는 돈 달라 소리만 했을 뿐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박선숙에게 돈 문제를 다 보고했다라고 또 왕도 자기 살겠다고 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물려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박선숙은 나는 모르겠다고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 박선숙이 안철수한테 또 다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 안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당에서 안고 죽었다고 미래에 무슨 부활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고요. 안철수 대표는 무엇 때문에 김수민이라는 저런 솔직히 볼 것도 없는 개인에게 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합니까? 무슨 뭐 탁월한 인물입니까? 아무것도 안, 저런 인물은 수두룩합니다. 그 뭐 벤처 회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 김 교수 거 아닙니까? 모든 어떤 업적이나요, 성장이. 실제 주인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저기에 저렇게 매몰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이 나오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교동와의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어. 이게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돈 뭐 리베이트 2억 3천 뭐 820만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법 처리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했을까? 저런 업자는 솔직히 말하면 뻘밭에 개 끌듯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무슨 을지로 뭐 충무로 가면 진짜 개 끌듯이 있습니다. 그 웹 디자인 좀 하는 사람들요. 그런 간단한 동영상 제작하는데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저 회사에 저렇게 끌려 들어갔냐? 탁월하게 선거를 이긴, 대선이나 총선을 브랜드 호텔이 이전에 지휘해서 이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그간의 브랜드 호텔 김수민과의 있는 관계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회한, 호남 출신 비주류들은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 문제를 해명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점점 코너로 몰려 들어가면서 대표직을 이렇게 내놓고 결국은 대선 가도에도 치명타가 되는 일을 자초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파동에 대해서요, 뭐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린 야권의 저격수 조국 교수는요, 트위터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급여 2억 4천만 원을 빼돌린 것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의 김기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영교 의원 문제를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에는 저런 게 없는지 우리도 지금 저 서영교를 조지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이 가족 채용 족벌 정치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 그 문제점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당도 한번 이 제보를 당해서 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전수조사를,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런 게 없는지, 보좌관 월급을 떼먹은 건 없는지, 안 그러면 또 친인척 채용을 한 건 없는지, 아니 보좌관 월급은 말 안 했습니다. 친인척 채용은
행견은 없는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 전 국회의원들에게 친인척 채용과 보잘간 월급 떼먹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경력 관리, 그리고 후원회에 있어서 친인척을 세워서 돈을 받아가게 하기, 그런 것들이 없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은요,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요,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부터 6급 그 감사 주사를 공개 경쟁으로 매년 2명에서 6명을 뽑는데요.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전직 감사위원과 국장의 아들 2명이 포함되었고 15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의 아들도 있다면서 이런 특혜 채용의 의혹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은 다 로스쿨 아마 출신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질타해놓고 그 점에 본인에 따른 인턴을 거쳐서 경력을 쌓아서 로스쿨에 입학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래도 국회의장은 친인척이나 보좌관 월급 한수, 그리고 후원의 돈을 가족에게 맡기고 가족에게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 출신으로 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이 된 김형근 씨 있죠. 경북 의성에선가 뭐 소 키우고 뭐 그런다고 들었었는데, 부인이 또 옛날에 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가 했죠. 자, 이분은 뭐 대학을 나온 부부가 아마 시골로 귀농을 해서 농민운동 하면서 이 사회운동도 같이 해온, 그러면서 더민주와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진 부부로 보이는데요. 자기 페이스북에 농사를 지으면서 늘 대출 통장을 그렇게 늘려가면서 살았는데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라면서 세비를 받고, 어제 이제 첫 세비를 받았겠죠. 국회 농협출장소에 가서 새로 대출 통장을 냈다 이랬습니다. 며칠 전에 급여로 88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쌓인 갚아야 될 돈이 만만치 않아서 뭘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의원 사무실이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 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월 수당은 매월 1,031만원이고요. 여기에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매월 20일 지급이 되고, 이 이외에 차량 유지비, 기름값, 공공요금으로 의원 사무실에 770만원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세비가 적다는 말이냐라고 비판이 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언론 통화에서 정치 시작한 이후 당내 농어민위원회 경선을 치르면서 진 빚도 갚아야 되고, 아니 농어민위원회 경선 치르면서 빚내가면서 치릅니까? 그럼 그 당이 썩은 당이죠. 농민들 만나서 밥도 먹으려니, 요즘도 의원이 이렇게들 막 밥 사고 다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집에 보내줄 생활비도 만만치 않더라. 월 880만원이 분명히 큰 돈이지만 하루 20만원 꼴인데 막상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30만원이죠.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후원회 없이는 어렵다는 뜻에서 썼다는 건데요. 자, 한우는 다 처분했습니까? 사람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실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후원회를 열었으니까 후원회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지요. 자, 뭐 의원 되면 돈이 많아서 대출 안 받아도 될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쥐꼬리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분의 저는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880만원 순 월급, 근데 월급을 받을 때 1,000만원 받았다 해야지
880만 원 받았다면 안 되죠. 네 월급 얼마냐면 세전을 이야기하지 세후를 이야기합니까? 자, 월급이 1031만 원이면 그다 이것저것 더 붙으면 본인이 쓰는 것만 해도 저도 한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31만 원이라도 1년에 얼마입니까? 1억 2천 몇백만 원입니다. 이 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정말 0.5% 정도 되는 이상의 월급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자, 나는 밥 사가면서 정치 안 한다 하면 그만이고요. 당에 농어민위원회 된다고, 위원장 된다고 빚진 거 당신이 정치하고 싶어서 배지 달고 싶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운동 한다고요. 돈 쓴 사람들 총선에서 자, 내가 총선 치른다고 빚이 5억인데 5억에 이 돈 1000만 원 받아봤자 이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자, 진짜 양식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 사람은 수양을 좀 더 하고 와야 될 거라 봅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소 키우면서 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말도요, 말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